네, 방금 정부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 수가 많게는 17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의 맞서 한판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저희 전 국민이 거의 청약을 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죠. 근데 주가를 보면 괜히 팔았나?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았던 만큼 미리 좀 당일날 파셨을 텐데 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늦지 않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적정 주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두 분께서는 얼마의 목표가를 잡고 계실까요? 먼저 네,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55만 원, 김진만 팀장께서는 45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를 주셨는데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역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지금은 사는 것이 매력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 목표가와 지금 사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진만 팀장님, 네. 목표가 45만 원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보다 목표가 지금 현재가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 ETF의 2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편의되면 또 기관이 역시 계속 사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억지로 사야 됩니다. 억지로 억지로 사야 되고 외국인들도 억지로 예. 사야 되고 기관도 지금 억지로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적정 주가 얘기는 사실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124조 정도 되고 있는데 비쌉니다. 저는 지금도 비싸다고 보지만 적정 가치 100조에서 한 80조에서 100조 사이 정도의 사이클에서 일단은 주가 형성이 돼야지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단순히 일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실 페이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유통 물량이 작습니다. 유통 물량은 작은데 들어가야 되는 펀드 자금은 굉장히 많다. 즉 적정 가치보다 많이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결국에 이 잔치가 끝났을 때는 피해자밖에 안 남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가들이 그렇다시피 이런 밈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는 이 주가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건들기보다는 차라리 뭐 지금 ETF 펀드를 공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개별주적으로는 매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적정 가치가 많이 뻥튀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축제가 끝났을 때 피해자들은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라는 말씀까지 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네. 억지로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는 겁니다. 기관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그래서 결국 살 수밖에 없으면 주가가 결국 수급이 매수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를 텐데. 네. 그 2차 전지 ETF를 사라는 건 결국 LG에너지솔루션도를 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이제 덜 오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 빼고 타 업체는 타 종목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을 만약에 혹시나 사고 싶은데 그냥 사기 좀 무서우신 분들께서는 편입이 될 것 같은 2차 전지 좀 테마 ETF를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빠질 때 반대로 2차 전지 소재나 저체로 기타 셀 업체들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안정성에 있어서는 개별주보다는 펀드 쪽 공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죠.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싶은데 조금 무서워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테마 ETF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지 뭐 이제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가치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떨어져도 떨어짐의 이유를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 정도로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보다 많이 올라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다.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채우고 지수 편입 이후에는 거의 다 파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편입 이후에 팔 거라고요? 네,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이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런 대형 IPO 후에 지수 편입 이제 확정 날짜 이후부터는 팔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한 흐름들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편입이라는 것은 저희 2월 9일날 ETF 편입 이슈 말씀이신가요?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기타 이제 인덱스 펀드 쪽 자금 유입이 마무리되면 일부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조 단위가 넘는 대형 IPO들은 시작 첫날부터 기관이 샀네하고 보면 연기금만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인덱스 추종 펀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수 편입이 끝난 이후에는 매도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 편입이 끝나면 매도세가 다시 나올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사실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고 이제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기금이 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야 하냐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네.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코스피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측면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스켓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도 사는 것은 매력이 없다. 목표가도 5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5만 원이나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도 뭐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김주만 팀장님 말씀하신 거 뭐 그 내용에서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가 이제 15일 날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11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바스켓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인덱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는 아마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부터도 저 계속해서 뭐 그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장 초기에 좀 급등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틀리긴 했지만요.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유통 가능 주수가 8%입니다. 요게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1,900만 주가 되고 네. 지금 현재 가격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10조 원 정도 정도 되는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앞으로 기관이 현재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한 2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 네, 들어갈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볼 때 수급 공백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고밸류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는 지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퍼라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들이 있고 저퍼라고 하더라도 못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뭐 할인율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고밸류 뭐 기술주였던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83배 정도 되는 뭐 소위 말하는 고평가 고밸류 구간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더라도 굳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그 4분기 때 배터리 업체들이 적자가 났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뭐 이 밸류를 포함해서 어찌 보면 현재 업황이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전에도 나왔던 종목 언급된 종목인데 크래프톤처럼 아마 박스권에 좀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작년 2차 전지 소재에서 올해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쪽으로 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소재보다는 뭐 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것보다는 LG 화학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먼저 팔았나라고 의문을 가지신 네.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그런데 분의 의견대로라면. 그 수익이 더 나면 좋겠죠. 소위 말하는 그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 축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를 들었던 종목이 SK 바이오팜이거든요. SK 바이오팜이 2020년 6월달, 7월달 상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상을 갔어요. 근데 SK 바이오팜도 발행 주식 그 공모 주식수가 작았었고 유통 주식수가 작았던 그 연유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52만 6천 원 정도면은 네. 그래도 한 70% 8% 예.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도 만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매도를 했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긴 하지만 고점을 맞추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하락할지 대한 부분들은 뭐 그 시기가 와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70%, 80% 수익이 났다라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만족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들이 그리고 그 노이즈들이 시장을 그야말로 정말 교란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또 에코프로비엠에서 내부 거래 의혹에 휘말리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투자했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명 계좌 거래 의혹 소식을 단독으로 전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결정적 투자에도 계속 함께 하시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독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차명 계좌 거래 의혹을 기사로 쓰셨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처음에 알게 되셨습니까? 네, 뭐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감독원, 금융위 이런 쪽에 최근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차명 계좌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크게 말씀드릴 팩트 세 가지는 일단 SK 그 배터리와의 대량 수주 거래 이전에 임직원 6명이 해당 주식을 매매를 했는데 해당 주식 매매에 대해서 차명 계좌를 활용을 했고 그 차명 계좌 중에 하나는 뭐 단골식당 주인이다라는 게 중요한 팩트 내용들입니다. 그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직원들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로펌을 지금 선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법적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는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검찰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예상이 되는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속단할 수가 없죠. 일단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지를 다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미리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해당 종목이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었고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산업 업황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인데 ESG에서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돼서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변한 것이 아닌데 ESG의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시총이 줄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ETF에서 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ETF가 많이 관여된 종목군들은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핵심 포인트는 일단 비중을 조금 낮춰놓고 관련된 뉴스가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수급은 또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은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그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주식이 나오면 정말 이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만약에 지금 손해보는 구간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김종우 의원께서는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보유자 입장에서도 특히 부분에서 이제 매입을 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량을 줄이시기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전량 가져가다 보면 해당 이슈에 따라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초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손실이 나신 분들도 일정 부분의 비중을 덜어내야, 그리고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향후 변화 상황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낮춰놓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뭐 전량을 다 정리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리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에코프로비엠의 차명 계좌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직접 쓴 저희 결정적 투자에도 자주 나오시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 매일경제에서도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에코프로비엠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결정적 투자에서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맞수 한 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젠텍을 보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로 3만 명을 넘어섰고 정부에서는 이달 말쯤에 무려 17만 명까지 많게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관련 주식의 대처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젠텍이 두 자릿수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주식을 사도 될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접근을 자제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건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사실 올랐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만약에 올라도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더 봐도 되겠지만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승률상 이기는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확률에 좀 베팅하기는 너무 좀 이제 위험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슬슬 늘어납니다. 이제 신속 항원 키트 관련해서 처음에는 휴마시스,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스, 레피젠 관련주들이 막 올랐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두 종목 수젠텍도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매출이 일부 늘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5일선 타고 쭉 더 한두 번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열 정도의 포지션에 잡혀 있다.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휴마시스나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게 좀 이제 과열의 주의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장주의 수급이 일부 공백이 있으면 밑에 이제 단기간으로 수급이 수젠텍 같은 좀 이제 2등주로 일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주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60%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수급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진단키트 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시면은 지금 진단키트도 오르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같이 오르고 있어서 즉 확진자 수가 그렇게 주가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나오는 만큼 진단키트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시세를 더 받기 때문이지 이제 슬슬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화된다면 이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의 입장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수젠텍은 종목 투자를 자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바이오스마트, 김진만 팀장께서는 PCL을 꼽아주셨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어떤 주식입니까? 원래는 신용카드 만드는 회사고 신용카드요? 네, 신용카드 만드는 자회사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SMS라는 자회사, 오. SMS 바이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PCR 관련 진단키트를 만들다 보니까 자회사군요. 네. 그럼 지분표 평가 이익으로 이 주식이 같이 오릅니까? 아니 글쎄요. 말고요. 그 제가 네, 자회사라고 하셔서. 네. 예.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다 보니까 바이오스마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에도 일단은 그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그 정부에서 어떤 대처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어떤 대란이 발생되게 된다라면 허가업체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3개 업체, 5개 업체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마스크 대란처럼 가지 않을 거라는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단기 대응을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 그 진단키트 하게 되면 시즌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좀 강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과거 시즌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뭐 진단키트를 새롭게 본다. 물론 뭐 PCR에서 신속항원 진단키트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마의 어떤 신선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이미 다뤘겠지만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차라리 지금부터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이라면은 뭐 식어가는 어떤 지는 해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뜨는 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바이오스마트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은 뭐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리오프닝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달부터 조금 비유를 하자면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죠? 위드 코로나가 될 거야 3번 정도 그런 시장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국 못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또 지금이 다른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최근에 스웨덴까지 방역 해제 조치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그 LA 쪽 관련된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만 지금 현재 방역을 강화하지 나머지 주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스크도 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흐름을 봤을 때 위드 코로나가 이제는 예전보다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차라리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저희 오늘 사실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좀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넉넉히 바라봅니다.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종목 진짜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적정 주가보다 이거는 저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그 고양이 뭐죠? 지붕 보는 고양이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닭 쫓던 개의 모습으로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어서, 혹시 두 분께서는 뭔가 더 어떤 엣지 있는 전략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와 크게 다르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사실 투자하는 이런 관련주들은 투자하는 것은 좀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진짜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속담에 닥쳤던 게 이런 걸 비유를 하자면은 예. 어찌 보면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5개 업체가 허가가 났잖아요. 그 최근에 수젠테하고 젠바디라는 업체가 허가가 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아주 IB 투자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주 IB 투자가 젠바디라는 회사의 지분을 9%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연관성으로 이렇게 단기 트렌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싫다라면은 뭐 지금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봐서 얼마만큼 뭐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나올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네. 뭐 좀 부정적이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 김주만 팀장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PCL,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하지만 저희 또 짧고 핵심만 해주실 수 이제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저는 신속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저도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저는 타액 진단 키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일단은 코로 굉장히 자가 진단 키트 많이 하시는데, 타액 관련해서 해외에서 승인이 조금씩 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국내도 최근에 이제 뭐 자녀분들의 애들 이제 뭐 등교하면서 쓰는데 코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위험도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 보시면 이제 타액 진단 키트에 관련해서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액 진단 키트 관련주로 보셨을 때 이제 뭐 PCL, 바디텍메드, PHC 3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PCL 같은 만약에 재료 관점에서 봤었을 때 PCL이 2월에 적십사 관련해서 좀 공급 계약 관련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기사로도 나오고 있고 이제 546억짜리 격십자 혈액 선별기에 LG화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온 이제 입찰에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료의 관점에서 조금 더 풍부한 종목을 봤었을 때는 PCL이 조금 더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승인 이제 전문가용 승인만 난 이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LG화학과의 좀 협업 관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PCL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수 한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